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제 남편과 7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어요. 사실 이 결혼이 성사되기 전까지 우여곡절이 엄청 많았죠. 그 과정에서 아마 악역은 저였을 겁니다. 사실 남편과 연애를 하기 꽤 오래 전부터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과 선배였던 그 사람과 전 고등학교부터 같이 나왔고 그때부터 선배를 동경해 학교도 따라간 것이었죠.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선배를 좋아한다며 졸졸 따라다니던 저는 선배의 주변 사람들에겐 이미 선배의 여자친구 취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선배는 늘 절 밀어냈죠. 어떤 때는 제가 너무 아깝다는 이유로, 어떤 때는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어내면서도 늘 제 귀가를 챙겨주거나 시간이 남으면 통화를 했습니다. 같이 밥도 자주 먹고 영화도 보고 카페도 갔죠. 말이 사귀는 게 아닌 것이 거의 사귀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선배는 늘 제가 고백할 때면 절 밀어냈지만 다른 여자친구를 만들지도 않았고 제가 부르기라도 하면 바로 달려나와 주었어요. 그리고 스킨십 또한 모두 끝까지 했습니다. 선배와 제가 술을 마시고 취한 날이며 늘 모텔에서 다 벗은 상태로 선배의 품에 안겨 눈을 떴으니까요. 그런 다음 날이면 선배는 아무렇지 않게 해장을 하자며 늘 가던 국밥집으로 향했고 저는 이유 모를 서러움을 눌러가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선배를 따랐어요. 그렇게 무심한 날들이 지나고 우연히 친한 언니가 근처 술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사나 하러 가야지 하며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수줍은 얼굴에 큰 안경을 쓰고 까만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를 하니 얼굴이 빨개져 어버버하는 모습이 조금 귀엽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합석을 하게 되고 셋이서 이러저러 이야기를 하며 번호를 교환하고 같이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어설픈 모습은 당황해서 그랬던 건지 이후 연락을 할 때는 엄청 매너 있고 저를 맞춰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와 동갑인 나이에 코드도 잘 맞고 음식 취향도 비슷했고 무엇보다 배려가 몸에 묻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모로 선배와는 달랐죠. 선배는 늘 제 옆에 있어줬지만 배려 그런 건 없었거든요. 오히려 제 멋대로에 가까운 사람이었으니까요. 사실 어느 정도 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옆에 있어도 늘 절 멀리하는 선배에게 조금 지쳤던 저는 서서히 선배의 곁에서 멀어졌고 그 동기에게 호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오랜 짝사랑의 흔적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았고 저는 선배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로 그 동기와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제 짝을 모두 이해해줬습니다. 첫사랑이고 오랜 사랑이니 흔들릴 수 있다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자신이 그 빈 공간을 모두 채울 수는 없더라도 모두 품어주겠다고요. 저는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연애를 하며 남친과 데이트를 하는 중에도 저는 선배에게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남친은 늘 한결 같이 절 안아주었고 사랑한다 이야기해줬어요. 그런 남친을 보며 저는 확신에 들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랑 첫사랑만큼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람이라면 내 남은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확신이요. 그 확신 이후 저는 선배를 차단하고 남친에게 올인했습니다. 못해줬던 만큼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좋아하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또 믿기 위해 정말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착하고 저만을 위해 주던 남친이었지만 가끔 싸움을 느꼈습니다. 여자의 촉은 확실하다고 하던가요? 저도 제 촉을 믿었고 싸움은 역시나 역시인 적이 많았습니다. 남친과 저는 서로 휴대폰을 공유하지 않는데 가끔 제 앞에서 받지 않는 애칭으로 저장된 사람이라거나 자취를 함에도 절대 저를 초대하지 않는 행동. 그런 것들이 조금 불안함과 불편함을 야기시켰고 짝사랑하던 선배와 남친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는 날 받아주진 않았지만 이런 적은 없었는데 오히려 서로 모든 정보를 까고 믿을 수 있었는데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남친은 워낙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으며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남친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 입을 모아 말했기에 그냥 넘겼습니다. 매사에 사람을 좋아하고 친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니 그냥 친한 친구에게 이모티콘을 붙인 거겠지 하면서요. 남친의 자취방에 제가 초대받지 못한 이유는 혹시 남친이 제게 실수할까 두려워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둘 다 성인이고 관계를 하는 것이 이상하다 생각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더욱 조심스러운 남친의 믿음이 더 가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들이 너무 오래 지속되니 의심도 가긴 하더군요. 집에 뭘 숨겨뒀길래 한 번을 초대하지도 주소를 알려주지도 않을까 하고요. 뭐 그런 의심과 싸한 감정들 속에서도 만남은 이어갔고 남친은 여전히 착하고 우직하며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일이 힘들다, 과제가 힘들다며 하루 종일 징징대도 귀엽다고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모든 연락은 거의 실시간으로 답장, 또 제가 부르면 언제든 몇 시이건 어디에 있건 달려와 주었어요. 그런 착실한 남자친구의 모습에 저는 의심하는 마음을 접어보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남친과 제가 모두 취업한 후 저희는 곧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남친은 학교 내 선배가 지도하는 스타트업에 저는 일반 사기업에 취업했죠. 남친도 저도 집안 분위기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기에 집안에 관여 없이 주변 친한 친구들만 불러 스몰 웨딩을 진행했어요. 저도 부모님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고 거의 내놓은 자식이었고 남친은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자연스레 두 분과 연을 끊었다고 하네요. 애초에 손 벌릴 마음도 없었기에 저희는 모든 일을 서로에 의지하며 하나하나 해나갔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제공되는 집을 떠났고 남친은 자취방을 정리한 후 작은 오피스텔 된 투룸에서 신혼집을 시작했어요. 물건도 남친의 자취방, 제가 전에 살던 집에서 대부분 가져왔고 새로 산 건 거의 없었어요. 자취생 대상으로 제공하는 오피스텔이라 어느 정도 옵션이 깔려 있어 저희에게는 딱 맞는 집이었죠.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착하고 우직한 남편이라면 함께 어떤 풍파라도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결혼 일주일 만에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결혼식과 신혼집 이사 등 큰일들을 모두 해결하고 나니 대학 후배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별로 친한 후배는 아니지만 절친 중 한 명과 매우 친한 후배여서 오다 가다 얼굴과 이름은 아는 사이였어요. 그 친구는 제게 할 말이 있다고 오늘 저녁 8시에 학교 앞 카페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 말한 후 남편에게 학교 후배를 만나러 다녀오겠다 연락한 후 준비를 했고요. 카페에 도착한 후 그 후배는 덜덜 떨며 여기저기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발견하자마자 일어서 자신의 차로 데리고 가더군요. 그제서야 안도한 듯 숨을 크게 내쉬고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남편과 결혼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결혼식 초대 못해서 미안하다며 몇몇 친구들과 엄청 작게 치른 것이라 너스레를 떨며 그런데 왜 그렇게 눈치를 보느냐 물었습니다. 그 후배는 지금 본인이 하는 말을 믿건 안 믿건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저를 찾았다고 하더군요. 그 말과 동시에 파일 하나를 제게 줬습니다. 저 이게 뭐지 하고 그 파일을 넘기며 경악했어요. 단 일주일 아니 한 달이라도 아니 차라리 몇 년 전에 알았으면. 그 파일의 내용은 남편의 카톡 내용이었습니다. 친구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 고등학교 때 언니 남편이랑 사귄 적 있어요. 그 사람은 제 학원 선생님이었고요. 영어, 국어, 과외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영어 지문을 볼 때면 뜨거운 눈빛으로 늘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부담스러워 학원을 옮길까 고민했지만 가정 형편이 안 좋은 저희 집을 배려해 그 쌤이 학원비를 절반 넘게 할인해 주셔서 그만둘 수도 없었어요. 수업을 듣다 어느 날 시험이 끝나고 선생님은 술을 한번 먹어보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솔직히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선생님이랑 마시는 거고 저도 술이 궁금했었어요. 학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맥주 한 컵을 마셨을까? 취한 건지 잠에 든 건지 아니면 쌤이 약을 탄 건지 저는 바로 잠들었고 다음날 눈을 뜨니 모두 벗은 상태로 모텔 방 안이었어요. 저는 너무 몰라서 선생님께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어제부터 우리 사귀기로 했는데 기억 안 나냐며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마 잤을 거예요. 그 이후로 선생님과 거의 반강제로 연애를 시작했고 연애보다는 성욕을 해소해주는 파트너 느낌으로 만났었어요. 아니 잠시만, 이 카톡은 그럼 네가 미성년자일 때 남편이 보낸 거야? 네, 맞아요. 학교 수업 중 교탁 안에 들어가 몰래 그곳을 만지게 하고 남자 화장실로 불러 관계를 하고 사진을 찍어 너무 예쁘다며 소장을 하고 저는 그런 관계들이 너무 무서워 결국 학원을 관두고 학교를 자퇴한 후 검정고시를 쳐서 학교를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거기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언니랑 만나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눈에 안 띄려고 숨어 다녔거든요. 아무튼 제가 학원을 관두고 학교도 자퇴한 뒤 선생님은 또 다른 미성년자 학생을 만나 연애를 하며 SNS에 올리셨어요. 그 후로 만난 사람은 모두 미성년자였어요. 교복을 입은 사진이었거든요. 그럼 이 마지막 사진은 뭐야? 이건 최근 날짜잖아. 저한테 온 거예요. 저를 못 잊겠다며 결혼했지만 사랑하는 건 저라고. 말로 하기 다 더럽지만 저를 못 잊어 저와 비슷한 사람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내용을 받자마자 누구랑 결혼했는지 찾아보고 언니인 걸 안 다음 자료를 정리해서 바로 찾아왔어요. 언니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언니 남편이니까 언니가 선택해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면 더 이상 제게 연락 안 오게 해주세요. 답장 안 오면 이제 영상이랑 사진도 퍼뜨린다고 했어요. 저 너무 무서워요, 언니. 모든 말을 들은 저는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자취방에 절 초대하지 않았던 이유는 집안에 다른 미성년자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이 이유였고 SNS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몰랐던 것이었으며 미성년자에게 지속적인 성착취를 했을 뿐만 아니라 협박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범죄잖아요.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 아니 그 모습은 다 연기였던 거겠죠. 7년의 시간 동안 연기를 하며 남편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길로 바로 남편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남편의 협박 및 성착취, 미성년자 협박이나 지속적인 성적 행위 강요 등 후배의 허락하에 신고를 했으며 빠르게 변호사를 구해 이혼소송을 신청했습니다. 범죄자와 한 호적이 자리한다는 사실이 너무 더럽고 소름 끼쳤어요. 이쯤에서 뜬금없는 인물이 제게 큰 도움을 줬습니다.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첫사랑 선배가 경찰이라고 있더라고요. 많은 자문과 도움을 받고 남편, 아니 그 더러운 범죄자 놈은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선배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정말 예쁜 아내와 예쁜 두 딸아이를 두고 있었고 제게 정말 미안한 게 많았다며 큰 도움들을 안겨줬어요. 선배 덕분에 저는 안전하게 이혼 및 소송과 고소를 진행할 수 있었고요. 그 더러운 새끼는 당연하게도 학교 및 회사에도 소문이 나 본인의 전공을 살린 일은 평생 할 수 없을 듯 합니다. 그 전에 미성년자를 성착취한 범죄자가 세상에 다시 활보할 일도 없겠죠.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남편과는 일주일 만에 모든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그는 곧 징역을 살게 될 예정입니다. 아마 재판 결과가 분명히 그렇게 나오겠죠.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연기, 가짜였으며 뒤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를 요구했다는 것이 너무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인간을 사랑하려 노력했던 제 자신도 역겹게 느껴졌고요. 만약 후배가 용기를 내지 않았더라면 전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하는 생각들이 머리를 맴돌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사랑에 목매며 삶의 이유를 사랑에서 찾진 않을 것 같아요. 혼자 스스로 행복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저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 겁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